조선 남녀 상열지사. 강간을 피해 자진을 했어도 개가를 했다고 무시당한 옥금. 조선시대 여자들은 무조건 일부종사를 해야 하며 만약 재가를 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자식들은 관직에 등용될 수 없었는데 이것은 성종 이후 굳어진 법으로 조선의 여인들에게는 악법이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차츰 20세 미만의 과부가 된 여인들은 재가를 허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법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는 주장에 묻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종실록 287권 성종 25년 2월 13일 임신 4번째 기사 1494년 명 홍치 7년 과부 옥금을 강간하려 하여 목을 매 죽게 한 산후 돌만을 강간죄로 다스리게 하다. 경상도 관찰사 이극균이 아뢰기를 안음현에 사는 선군 이영미의 처 옥금이 지아비를 잃고 시부모를 따라 살더니 산후 돌만이 가늠하려고 달려들어 폭행을 가하자 옥금이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하였다. 형주에서 이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옥금이 강포하게 핍근해 오는 것을 길에서 항거한 바 있는데 불만 등이 제쳐와서 위협 침범하기를 이르지 않는 바가 억시하였는데도 끝내 절개를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항해 거절하니 그 기운이 늠름하여 범하지 못하였는데 조용히 계책을 결정하고는 드디어 생명을 버리고 절개를 보전하였으니 비록 옛 열부라 하더라도 이에서 진함이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이를 높이고 포장하는 은절을 거행하여 뒷사람들에게 권면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고 하나만을 따라 일생을 마친다 하였으니 만일 옥금이 재가한 여자라면 큰 절개를 이미 휴손한 것이므로 지금 비록 절개를 지켜 죽음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높이고 포장하는 무거운 은전은 가볍게 의논할 수 없습니다. 청건대 관찰사로 하여금 옥금의 전부의 유무를 다시 상고해 아르도록 하소서. 불만은 그 강포만 믿고 과부를 침범하여 기필고 오욕하려고 그 남포를 자행하여 옥금으로 하여금 목매어 죽게 하였으니 그가나 흉포함이 막심하여 풍교에도 관계가 있으므로 엄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일이 사면 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놀하게 되면 악한 자를 징계할 도리가 없습니다. 청건대 전가 사변케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 추안을 살펴보고 전교하기를 옛날 문왕의 교화가 남국에도 미쳐서 강한 일대에 음란하던 풍속이 변하여 정숙하게 되었다 한다. 내 감히 문왕에 비할 수는 없으나 옥금의 일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재가한 여자라면 그 절개가 그다지 높다고는 할 수 없으니 그의 재가 여부를 감사로 하여금 상세히 상고하여 아르도록 하는 것이 옳다. 돌만의 죄는 아른 대로 하라. 하였다. 자부승지 권경우가 아뢰기를 신이 이 추안을 보니 돌만의 일은 그 실정을 추구한다면 이는 틀림없는 강간입니다. 감사는 이를 강간으로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일이나 가령 도둑을 두고 말하더라도 강도는 죄가 중하고 절도는 죄가 경한 것인데 이제 돌만이 밝은 대낮에 큰 길 가운데서 강간하려고 침범 폭행함이 이에 이르렀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널리 수위하여 논단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실정으로 말하면 강간이라 이를 만하다. 다만 율문 안에는 간통하는 현장에서 잡아 지적한 것이 아니면 논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같이 판부한 것인데 승지의 말도 옳으니 그 판부와 승지의 말을 가지고 영돈령 이상과 의정부에 수의토록 하라. 하였다. 이에 윤필상 한치영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돌만의 본종과 범행이 심히 무거우므로 마땅히 무거운 법으로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강간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강간으로 논단할 수는 없을 것이니 형조에서 아른 대로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노사신 윤호 유지는 의논하기를 판부대로 시행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판부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전가 사변이란 조선조 때 죄인을 그 가족과 함께 변방에서 살게 하던 형벌로 세종 때부터 북변 개척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실시되었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사건을 재구성해보면 경남 함양 옆에 안음현에 남편이 죽고 혼자 된 옥금이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셈이지만 열심히 시부모를 잘 모시고 살던 그녀는 아이도 없고 하니 재가를 가라고 주변에서는 성화였지만 이미 한 번 재가를 한 여인으로 남편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돌만이란 종이 옥금을 혼자 흠모했는데 어느 날 돌만이 주막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옥금이 지나가자 갑자기 욕정이 생겨
무작정 달려들어 그녀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옥금은 돌만의 손을 뿌리치며 그 녀석의 뺨을 후려치고 총총히 자기 집으로 사라졌지만 술이 오른 돌만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도 당한지라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녀의 집까지 쫓아갔습니다. 옥금은 돌만이 쫓아온다는 것을 알고 불이 나게 집으로 뛰어들어가 방문을 걸어 잠갔는데 옥금의 집에는 그날따라 시부모들이 모두 없었습니다. 돌만은 창호지 문을 계속해서 잡아당겼고 그 약한 문은 거의 너덜너덜해졌으며 이윽고 문이 다 떨어져 나가자 돌만의 눈에 옥금이 방 안가운데 목을 메고 달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스로 목을 매 자결한 것인데 경상도 관찰사는 옥금이란 여인이 순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그 마을에 연려문을 세워줄 것을 청하는 상소문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여러 논쟁을 야기했는데 우선 옥금이란 여인이 한 번 결혼을 한 다음 다시 재혼을 한 여인이란 사실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자신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끊었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 재혼을 한 여인의 정조는 연려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심각한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비록 재가했지만 시부모를 모시고 있었고 노비의 겁간을 막을 수 없자 목을 메어 자살을 한 것은 연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측도 있었지만 그런 주장은 소수 의견에 묻혔습니다. 왕을 비롯한 대다수의 토론 참가자들은 그녀가 강압적으로 몸을 빼앗으려는 자에 맞서 항거한 것은 높이 사지만 이미 재가를 했기 때문에 절개를 훼손한 것이며 연려로 올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왕은 옥금의 일은 재가한 여자라 그 절개가 그다지 높다 할 수 없으니 감사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돌만을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한편 감사는 돌만이 강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왕은 전후를 보면 강간이라 할 만하지만 법에 따르면 간통 현장을 잡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 결국 돌만은 강간죄로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판결에 대해 안음의 사람들은 옥금이 억울한 죽음에 비해 돌만은 가벼운 강도죄로 처벌받은 것은 형벌의 공평성이 바로 서지 않은 판결이라 안타까워했습니다. 오늘 조선남녀 상열지사는 강간을 피해 자진을 했어도 개가를 했다고 무시당한 옥금이었습니다.